네, 안녕하세요. 고급 비즈니스 OA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앞에서 여러분들과 그 OA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리고 우리 학교 기본 수칙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건지를 강의했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실제로 여러분들과 이 기본 엑셀까지 조금 알아보는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엑셀과 파워포인트 2016이고요. 저자 김지연, 한빛 아카데미에 나온 책으로 여러분들 뭐 근처에 책 서점에 가서도 웬만하면 다 있고, 없다고 하시면 온라인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학교 서점에도 구매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예제들이 많이 있는데 예제들이 쉽게 진행되어 있고, 그리고 오피스 2016부터 다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추가된 강의로 2019 오피스 365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제 같은 거나 실무 활용 팁으로 해서 응용 능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는 점 좀 좋아서 제가 강의하는 교재로 선택하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어디서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만 이해하시면, 이 책이 한 권으로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교수 계획서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1주차 그 중간고사 전까지는 엑셀을 강의할 겁니다. 요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셀 개요, 기본 기능, 수식, 함수, 데이터 관리, 분석, 표, 차트까지 이용하게 되면은 엑셀에 대한 기능들을 모두 배우시게 되는 거고, 그걸 기본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험을 치르게 될 겁니다. OA 시험에 같은 경우에는 엑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자격증 시험과 거의 동일하게 형태될 거고요. 자격증에서 나오는 형태 거의 그대로 여러분들과 하게 될 겁니다. 자격증 형태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글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진 엑셀 표를 주고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을, 엑셀 표도 똑같이 만들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을 제가 낸 문제대로 채우기를 시험 칠 겁니다. 그래서 엑셀 표 모양도 만들어야 되고 엑셀 데이터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적응하실 수 있도록 개인적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부부터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특히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이고, 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강의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교재 소개를 여러분들께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과 엑셀의 개요 그리고 기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다 하시더라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엑셀을 키는 것부터 끄는 것까지 여러분들과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엑셀을 소개하고 시작하고 셀 다루고 데이터 입력하고 워크시트 다루는 것까지 다음 시간에까지 연강해서 배울 겁니다. 이번 주의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의 엑셀이 왜 필요하며, 그리고 엑셀의 특징, 기능들, 메뉴 구성들, 그리고 엑셀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엑셀의 표시 형식들, 어떤 표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입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엑셀의 가장 기본 기능 중에 하나인 자동 채우기, 그리고 사용 지정자 목록을 만드는 방법들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말은 어렵게 돼 있지만 기능으로 직접 써보시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엑셀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조금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지 여러분들과 좀 강의를 하고,
엑셀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 엑셀이란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의문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엑셀 왜 필요한 것 같습니까? 왜 필요한 것 같아요? 답이 나오는 분도 있고요. 아직 엑셀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엑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표 형태의 데이터들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형태의 오피스의 한 형태입니다. 이 엑셀이란 게 한 페이지 내에 기업의 모든 데이터를 다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웬만한 기업들은, 대기업들은 안 되겠지만 기업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크기예요. 어느 정도냐면 148,576 곱하기 16,384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게 한 시트당이고요. 그 셀을 55개의 시트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셀이란 단어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엑셀에서 보시면 요 한 칸이 셀이에요. 한 칸. 여기 한 칸들이 셀이거든요. 이 한 칸들이 셀인데 그 셀에 마다 데이터를 다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셀의 개수가 아래로는 148,576개가 있고요. 가로로는 16,384개가 있어요. 그럼 이걸 곱해보면 이 데이터에 이 셀이 몇 개가 있는지, 하나의 시트당 몇 개가 있는지 이해될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시트는 요 시트 개념이에요. 요 시트는 이 한 페이지를 의미하고요. 요 페이지는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계속 열 수 있습니다. 이게 몇 개까지 열린다? 255개까지 열린다. 그러면 이 엑셀 파일 하나로 여러분들이 수많은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엑셀은 한마디로 말하면 데이터를 정리하는 정리사입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한글로 엑셀처럼 정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글에서는 수식 계산이 어렵다는 거. 근데 엑셀은 전체 계산을 셀 참조만 해주면 계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워낙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엑셀을 잘 안 켜시지만 엑셀에 조금만, 진짜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계산기 안 켜고 엑셀 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자료 정리할 때는, 숫자 자료 정리할 때는 엑셀로 정리해서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게 만듭니다. 매우 편리하고 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처음 세팅 더 걸린다고요? 익숙해지면 더 걸리지 않습니다. 손으로 적는 게 빠른 게 아니냐고요? 훨씬 느릴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요.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 오피스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엑셀입니다. 정말 대표적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엑셀을 모르면 여러분들 기초 자료 정리도 못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엑셀이 여러분들의 자료 공유 능력을 높여줄 거고요. 데이터 정리 능력도 높여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일에서도 엑셀을 엄청나게 많이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만 쓰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쓰기 때문에 엑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범용성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요. 엑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함수만 알면 재밌어요. 그래서 이 함수만 넣으면 너무 간단해지는 거지. 저도 엑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가르치니까 함수 같은 게 외워지고, 이게 외워지고 나면은 이걸 내가 뭐 곱하고 나누고 더하고 있을 생각하면 마음이 깝깝해요. 근데 엑셀로 한 번에 함수로 그것들이 한 번에 해버리면 매우 편하거든요. 정말 여러분들도 그 신세계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엑셀의 가장 기본 되는 단위가 엑셀에서 나오는 셀. 이 셀이라는 단위가 가장 작은 단위고요. 이 워크시트 내에서 이 하나의 칸을 셀이라고 부른다. 여러분들 이제 알았어요. 자, 4F 셀에 가세요 라고 하면 4F 셀에 여러분들이 오신 겁니다. C4 셀에 오세요. 그러면 C4 셀로 여러분들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에서 이것들이 다 이 14,576 곱하기 16,384개의 셀이 모여있는 워크시트 하나가 아래에 있고요. 이 플러스 버튼을 계속 누르면 이 워크시트들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 워크시트들은 255개나 생성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셀을 쓸 수 있는 셀의 개수는 148,576 곱하기 16,384 곱하기 255개의 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나죠?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계산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한번 해봤었어요. 그것도 파일 하나에 이 정도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엄청나게 빠르고 큰 데이터를 쉽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엑셀 느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엑셀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더 생겼어요. 어떤 기능이냐면 엑셀은 결국에는 제가 데이터를 정리하는 기능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엑셀을 정리해서 눈으로 보여주는 이 시각화, 데이터 시각화 기능을 많이 하게 되는 새로운 차트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 차트들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 눈이 많이 보는 방향들이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 어떤 차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내 데이터의 이해도를 더 쉽고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라든지 통계 속성에 대해서 찾아내는 차트가 추가됐기 때문에 훨씬 더 내 데이터를 쉽고 한눈에 이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엑셀은 데이터 정리사라고 했잖아요. 데이터들을 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도 하지만 한눈에 볼 수 있게도 정리를 해요. 이렇게 차트, 시각화하는 거죠. 그럼 이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구나라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 데이터를 읽기 위해 1월 어떤 값, 2월 어떤 값, 3월 어떤 값들을 다 하나하나 읽어야 돼요. 하지만 이 데이터를 보면 어느 월이 가장 많이 매출이 나갔구나라는 것 바로 파악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사한테 여러분들 엑셀화된 자료를 그냥 숫자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데이터 시각화처럼 이런 차트로 만들어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들 차트로 목적에 맞는 차트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보여주면 훨씬 더 많은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급 높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결정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하루에 결정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도 회사의 대표지만 하루에 결정해야 할 일이 한 수백 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작게 모든 걸 다 결정한다고 치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들, 여러분들 정성스레 3,000페이지짜리 자료를 만들어 왔네? 그럼 뭐라 할 것 같아요? 3,000페이지 읽을 시간이 어딨냐? 이 3,000페이지를 요약하는 페이지를 들고 오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데이터를 정리하지 못하면 그냥 데이터를 나열할 수밖에 없고요. 그 나열된 데이터는 어떠한 정보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선배에게, 여러분들 후배에게, 기업의 임원에게, 대표에게.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여러분들이 필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각화라든지 통계 속성을 찾아내는 차트를 추가됐다는 거. 그래 더 많은 값들을 차트화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엑셀이 차트를 계속적으로 새로운 차트를 추가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새 기능은 가져오기의 변환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엑셀은 데이터 정리 정도 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빅데이터 시대, 뭐 데이터 시대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이런 데이터 시대가 오니까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필요했고 2016 이전 이후 전부터 이 가져오기 및 변환 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범용성으로 더 늘어난 거죠. 기존에는 우리가 텍스트라든지 몇 개 형태의 데이터만 쓸 수 있었다고 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들고 옴으로 인해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형태 보이시죠? SQL, 액세스, 오라클, IBM, MySQL 이런 것들의 데이터까지 무슨 뜻이다? 들고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왜 이 정도까지 들고 오게 하겠어요? 데이터들을 이렇게 많이 이용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많이 쓴다는 말일까요? 많이 안 쓴다는 말일까요? 많이 쓴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새 기능은 이 예측 함수가 추가됐고 3D 맵들이 추가됐어요. 자, 예측 함수라는 거는 이 forecast라는 예측 함수인데 예측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엑셀로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작년 매출 자료, 이번 연도 매출 자료, 이번 달 매출 자료, 오늘 매출 자료지 내일 매출 자료, 모레 매출 자료, 다음 달 매출 자료, 내년도 매출 자료를 정리할 수 있겠냐? 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매우 어려운 수식도 필요하고 여러분들 공부도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이 forecast라는 예측 함수가 생겼고 이 forecast는 지수 평활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예측하는 법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도에는 이 정도의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함수도 생겼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 3D 맵이 생겼습니다. 파워맥이 3D 맵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제공됐고 이런 것들이 우리 뭐 범죄 지도, 뭐 인구 밀도 지도, 기아 지도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표현해낼 수 있다는 거. 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설명을 한번 쭉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저랑 대면을 만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진행해보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엑셀 같은 경우에는 새 문서를 만들 거고 엑셀을 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엑셀 2016이라거나 아래 밑에 검색해서 엑셀 2016을 켠다거나 검색해서 열다거나 아니면 시작 버튼에 들어가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찾고 그 내부에 엑셀 2016을 찾는다거나 벌써 세 가지나 열리는데 세 가지 방법이나 돼요. 아니면 바탕화면에 엑셀 2016을 더블 클릭한다거나 네 가지. 여러분들 엑셀 열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이나 되고요. 이 네 가지 방법에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으로 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엑셀을 열게 되면 첫 화면으로 만나게 되는 게 이 새로 만들기라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 만들기라는 화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뭐 엑셀을 켜보신 분도 있으실 건데 집에서 아니면 뭐 학교에서 그런데 이 화면에 대해서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시고 가셨을 거예요. 엑셀은 데이터를 정리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다 만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내 스타일로. 근데 비슷한 자료들은 어떻다? 엑셀의 대부분 이미 서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거 찾아서
내가 잘 쓰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기에서 홈 옆에 이 검색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서식을 여기다가 검색을 하시면 뭐 저랑 같이 해볼 건데 성적을 검색하시면 학생 학점 및 평점 기록표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기를 누르시면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서식을 또 받는 경우도 있고 가지고 있는 서식일 경우에는 바로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엑셀이 문서가 이미 만들어진 게 많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아둥바둥 다 찾을 필요가 있겠냐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랍니다.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 창 여시고 여러분들이 하실 게 있다면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에서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거 검색하시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랑 학생 학점 평점 기록표를 안지 열어볼 거고요. 이렇게 엑셀을 시작하기 위해서 엑셀 첫 번째 기본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이 앞에서 만들기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엑셀 창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요. 첫 번째는 메뉴 창. 여기까지가 메뉴 창이에요. 그래서 메뉴 탭 그리고 각 탭에 도구 아이콘이 리본 형식, 리본 메뉴 형식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리본처럼 이렇게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홈 탭에 이렇게 붙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시트입니다. 시트예요. 그래서 데이터나 수식을 입력하고 편집하는 데이터 시트라는 거죠. 그러면 셀은 어디에 속해져 있는 거다? 시트 안에 속해져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지 못했겠지만 집중해서 보시지 않았겠지만 뭐 아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이 상태 표시지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태 표시지를 보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자, 상태 표시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작업 중인 시트에서 뭐 확대, 축소 같은 걸 할 수 있고 형태, 보이는 형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리고 시트 구성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트 위에 여기 있죠. 요거는 상태 표시지 위에 시트에서 있습니다. 시트니까.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해볼 건데 요 사이에 숫자가 나중에 뜰 거예요. 어떨 때 숫자가 뜨는지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다가 한번 보시고 발견하시면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엑셀의 메뉴 구성에는 홈, 삽입 탭, 페이지 레이아웃 탭, 수식 탭, 데이터 탭, 검토 탭, 보기 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소통을 할 때 어떤 위치로 가달라고 하면 제일 위에 초록색에 있는 이 칸에서의 탭은 탭이라고 불러요. 여기 위에 거는. 그래서 홈 탭에 글꼴 뭐뭐로 이동해 주세요 라고 가면 홈 탭에 가서 뭘 찾아야 된다는 거죠. 뒤에 건 뒤에 알려드릴게요. 홈 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식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 어떤 것도 놓고 싶다, 어떤 것들 더 넣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아 어디겠지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뭐 내가 더 넣어야 된다 하면 삽입 탭이에요. 그리고 페이지에 대한 형태 들어가야 된다. 레이지 레이아웃이고요.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 함수에 대한 건 수식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데이터 사용하거나 변환하거나 연결할 때는 데이터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 기본 검토하는 기능들 검토 탭에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서 보기 형태를 바꿀 때는 보기 탭에 가시면 돼요. 그래서 각 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요 각 탭까지만 여러분들이 살펴봤고요. 각 탭이 하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뭐 대면이 된다면 대면으로,
비대면이 된다면 비대면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차근차근히 제가 클릭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엑셀 기초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